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북한이 어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일단 성공적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후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기 개발 억제를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적당한 해답이 없다는 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를 했으니까 금년 들어서 북한의 도발적인 무기 개발 시도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대담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매우 익숙한 광경이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한국, 미국, 일본이 각각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 결의를 재천명하고 이런 일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만한 마땅한 방법은 사실상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입니다. 중국만이 지금 북한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데,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중국만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북한에 잇따른 그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대한 현 상황을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중국, 북한의 대담성에 대한 반응에서 균형 유지를 위해서 고전하고 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struggle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지금 국제문제 분석가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것이 중국의 망신이다, 중국의 치욕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북한의 핵 개발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을 것인지 이것은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중국이 지금까지의 코스를 지금 당장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는 즉각적인 사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중국의 그 최대 명절인 음력 설날 전야에 로켓으로 불꽃놀이를 벌여도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 아마 좀 더 참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의 발표에 따르면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바로 지난주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 억제를 하기 위한 유엔의 경제 봉쇄를 좀 더 강하게 실질적으로 하자, 그런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에게 제공해주는 오일 한 달만 끊어도 일이 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국제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이런 정도의 북한에 대한 압력은 아직까지는 자제한다, 이제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1월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왕이 중국의 외무장관과 만나서 장장 4시간이나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중국 측이 별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더라,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 케리나 왕 리나 두 사람이 모두가 다 북한이 곧 로켓 발사를 할 것이다 하는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미국 측의 관리가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는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더라, 그런 후문입니다. 지난 2013년도죠.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을 때 북한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해결책에 협조를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바로 이때가 미국과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견이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다. 그 이후로는
피차 간의 국제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너무 얽히고 설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의 의견 접근이나 실천에 옮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의 핵 확산을 반드시 막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우선이다. 북한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이웃이다. 그런 의중과의 충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억제력이나 협상력을 크게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신문은 중국의 그 소셜미디어, 웨이더라고 하는 미디어가 있는데 여기에 반응을 오늘 기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장거리 라켓 발사 몇 시간 후에 중국의 외무장관이 나와서 유감 표명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때 소셜미디어들이 우리는 중국의 외무장관이 유감이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대한 그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웨이더의 조사에 따르면은 중국 그 시민들의 3분의 2가 미국이 북핵 기지에 폭격을 해도 찬성한다. 그런 의견을 보였다는 겁니다. 18%만이 반대를 했는데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 지금으로서는 불변일 것이다. 이것이 이 신문의 결론이고 대부분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유엔이 북한 규탄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헛일이죠. 여러 번 했던 일이고 제재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어떤 제재 방안을 내세우든지 무엇이든지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해야만이 이게 현실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발사 직후에 대북 선전 수단인 확성기 운영을 강화한다든가 전단 살포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거죠. 한국도 물론 중국에 대한 그 협상력이라든가 제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서방 측이 굉장히 거북한 시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천안문을 방문하고 군사 퍼레이드까지 참석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헛일이었습니다. 이 발사 직후에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그 THAAD 여기에 대한 그 논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바도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이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북한이 발사한 위성의 무게가 440파운드입니다. 2012년에 발사했던 것보다 2배나 더 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이제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모두 이번 북한의 라켓 발사는 일단은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ICBM 대륙간 탄도탄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햄프셔 예선을 하루 앞두고 각 후보들이 오늘 대대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내일 예선이 초반 선거전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북한의 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어제 안보리의 규탄 성명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슈퍼볼 50 어제 브랑코스가 팬서스를 눌러이기고 슈퍼볼을 차지했습니다. 스코어는 24-10. 브랑코스의 쿼터백 페이턴 매닝은 두 개의 다른 팀에서
각각 슈퍼볼 챔피언을 기록했습니다. 소말리아 여객기에서 랩탑에 숨겨진 폭탄이 터져서 기체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 폭탄은 공항 근무자가 랩탑 컴퓨터에 은닉해서 기체에 반입했습니다. 폭탄은 비행 중에 폭발했지만 조종사가 항공기를 안전 착륙시켰습니다. 시리아 난민 수천 명이 터키 국경에 몰려들었습니다. 알레포 지역 전투 이후에 이 지역의 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국경을 열었다고 외부에 발표했지만 그러나 국경이 아직 닫혀 있습니다. 치폴레이가 오늘 식품 안전 회의를 위해서 전국의 점포의 문을 일제히 4시간 동안 닫게 됩니다. 치폴레이는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에서 이콜라이로 인한 식중독 사태를 벌여왔습니다. 시카고 수돗물에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 건축물의 약 80%가 납성분 수도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방환경국은 2년 전에 수돗물 내 납성분 가능성을 발견했었습니다. 오헤어 공항 터미널 3에 게이트 5개가 더 생기게 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게이트입니다. 오헤어 공항에는 현재 189개의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공일은 2018년입니다. 버플로 그로브 지역의 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텍스트를 보냈다가 체포됐습니다. 40살 난 남성 교사 16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텍스트를 보낸 것이 발각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교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갑니다. 오늘 흐리고 눈 31도, 내일 흐리고 최고 22도, 최저는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수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18도, 최저는 8도입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24도, 금요일 흐리고 눈 28도, 최저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